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종입니다. 원효 형님, 짜장면 좋아하세요? 아우, 짜장면은 제 인생 소울푸드입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뭐 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짜장면 먹을 때 유독 이 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짜장면 약간 좀 걸쭉하게 돼서.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양념에 침이 많이 닿을수록 이게 물이 잘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이 짜장면에서 물이 발생하는 거는 단순하게 침 때문만은 또 아니에요. 아니, 나는 무조건 100% 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침 때문인 건 맞는데요. 네.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짜장면을 먹을 때 또 이게 침이 전혀 안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침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도 있고 네. 또 짜장 소스에는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전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스 안에를 보면 뭐 양파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여러 가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네.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수한 현상, 이 현상이 이제 물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 또 이 먹는 얘기로 시작하니까 배고파가지고 꼬로록 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내 배 속에. 이거는 이제 뭐 배꼽시계. 이거는 배꼽시계. 네.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이제 김치를 담글 때 그리고 식물이 땅 속에 물을 끌어올릴 때 네. 뭐 거의 뭐 우리 생활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 하니까 감이 살짝 올 듯 말 듯 하는데요. 네. 아,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짐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현상 네.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삼투 현상. 삼투 현상. 아, 이게 전문적인 용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삼투압. 아, 그렇죠. 아주 익숙한 용어죠, 그죠? 네네. 이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은 이 소금 때문에 물이 빠져나와서 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배추뿐만이 아니라 오이도 그렇고. 맞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빨래 짜듯이 이렇게 짠다고 해서 물을 제대로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채소의 수분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바로 삼투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이 삼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정의를 해본다면 네네. 이 막을 경계로 두 용액의 농도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투과성 막을 이 기준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짜장면에 생기는 물은 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 닿으면은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효소가 이 짜장 소스로 이동을 하겠죠. 네. 그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는 이 전분, 그러니까 녹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시킵니다. 네. 엿당이 분해되면서 전분이 머금고 있던 그 물이 자연스럽게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해된 엿당의 그 농도가 짜장 소스의 당의 농도를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짜장 소스가 좀 이제 고농도의 당 성분이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채소로부터의 수분들이 이제 이 반투과성 막을 쫙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채소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막을 통과해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채소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짜장면을 먹는 속도가 물의 양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빨리 호록 먹으면 물이 적게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네, 진짜. 지금까지. 네. 이제 짜장면 먹을 때 이 지인들한테 우리 좀 아는 척을 좀 합시다. 네. 아니 뭐 이거 왜 그런지 알아? 참. 삼투하라 삼투?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별별 실험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자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일상 속 과학. 네. 그 과천과학관 실험실에서는 이 삼투 현상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는 게 많은 우리 디슨 씨와 아는 게 더 많은 우리 박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실험실 나와주세요. 박사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삼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삼투? 네, 제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이 감자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그냥 감자를 안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네. 네, 그리고 그 안에 그냥 이런 소금만 넣었더니 물이 생겼죠. 감자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 속은 밖에 있는 소금보다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해요. 반투막이 뭔가요? 반투막은 특정한 이온이나 물질만을 통과시키는 막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물과 같은 용매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준비된 이 셀로판 튜브를 반투막으로 활용해서 삼투 현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네, 그죠? 비싸요. 비싸요? 한번 보여주세요. 소금물을 이제 만들어 그렇죠. 봐야죠. 소금을 녹여볼게요. 색소를 타면 이제 구분을 하기가 좀 더 좋겠죠? 오, 파란 색깔. 그리고 이건 튜브여가지고 양쪽이 뚫려 있거든요. 관이구나. 관 맞아요. 따지고 보면. 반대를 열어주시고 요 깔때기를 깔때기로. 넣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저 반투막 셀로판 튜브 안에는 소금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네. 소금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을 채우면 증류수는 농도가 낮습니다. 그죠? 네.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곳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겠네. 네. 하나, 둘, 셋, 짠. 들어갔다. 네,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김장 담글 때 배추 밤새도록 절이잖아요. 거의 뭐 그죠? 12시간 이상 절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절여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 알아요. 미리 준비를 하셨구나. 그럼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 있습니다. 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했어요. 아, 여기 보니까 3일차. 이것은 이제 일주일 지난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이게 일주일 차. 이렇게 비교를 하면 보이시나요? 일주일 된 게 확실히 양이 좀 더 많죠. 있습니다. 네. 예, 많아요. 와, 신기하네. 이 바깥에 있던 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게 좀 더 얇은 관으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빨간색의 소금물. 네. 오호. 그냥 물은 녹색.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빨간색 소금물 튜브, 네, 요거죠. 네, 초록색 물 튜브 네. 두 개 만들어서 이 관의 저 물의 높이를 가지고 관찰을 해보려고 네. 하는 거예요. 갑니다. 빨간 소금물, 쫄쫄쫄. 스톱. 됐어요? 네, 됐어요. 얘를 요 정도 잠기게 놓고 초록색은 그냥 물이었거든요. 자, 얘는 물에 물을 넣었으니까 사실 삼투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게 맞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우리가 아까는 셀로판 튜브를 반투막으로 이용해서 삼투를 관찰해 봤잖아요. 이번엔 튜브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가 이 금속 염을 이용해서 반투막을 직접 만들어서 삼투 현상을 이용한 예쁜 정원을 꾸며볼 거예요. 정원이요? 네. 무슨 정원? 바로 이 어항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하. 네. 그래서 먼저 이 증류수랑 이 규산 나트륨을 섞어 보겠습니다. 오. 유리 같으시나요? 아니, 약간 걸쭉한 느낌이 들어요. 네. 물유리라고 하는 물유리. 규산 자, 나트륨이고요. 저도 한번 물을 물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규산 나트륨, 물유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물에 우리가 섞었잖아요. 물에 이렇게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녹아네 벌써. 네. 이제 정원을 예쁘게 좀 꾸며볼까요? 여기 있는 돌로 저는 잔디 깔고 싶은데. 뽑아오시죠. 아, 돌을 넣고 있을 이거 테니. 일단 돌 깔겠습니다. 네. 잔디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요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어항 같네요, 정말. 오. 이제 이 금속염을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질산 니켈과 염화 구리. 저는 황산 아연과 염화제, 네. 일철, 그다음에 염화 코발트. 그래서 넣으면 얘들이 물유리, 규산 나트륨이랑 반응을 해서
앙금을 만들 거예요. 저도 넣어요? 네. 올라오고 있어요? 우와, 박사님 뭐 올라와요. 지금 뭐 올라오고 있어요. 오! 보이세요? 막 지렁이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 미역도 있네. 바닷가에서 스노클링하는 느낌. 오! 규산 나트륨과 야, 규산나트륨 금속염이 만나서 불용성 규산염을 만들어요. 그게 반투막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투막이 만들어졌다가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압력이 세져서 터져요. 와. 그러면 자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기고 터지고 또 생기고 터지고. 삼투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저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야. 아, 역시. 네. 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실험을 또 눈앞에서 봤습니다, 저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가 달라지나 했는데, 네. 야, 이게 나중에 쭉쭉 올라가니까 네. 진짜 뭔가 산호초가 자라난 것처럼 그러니까요. 미역 줄기가 이렇게 자라난 것처럼 화학 정원이 만들어지네요. 저도 좀 신기한 거를 스테이지로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그 삼투 현상으로 이 왕 달걀 그리고 달걀 분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아니, 달걀 분수가 뭐야? 성공할 수 있는 것만 보여줘요.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봅시다. 뿅. 우와, 이게 뭐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다고요? 네, 이게 뭐냐면요. 그 일반 달걀 있잖아요. 그냥 네. 시중에 파는 그 달걀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메추리알도 달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메추리알도 있고요. 그거를 식초에 담갔어요. 식초에 담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렇게 담근 그 계란에 그리고 메추리알의 다른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 달걀들이 네. 많이 부었다. 완전히 저렇게 깨끗해 보이는 저 두 달걀과 메추리알은요. 네. 충분히 오랫동안 식초에 담가놔서 외부에 있는 달걀 껍질이 전부 다 녹아내린 것을 물에다 옮긴 겁니다. 아니, 깐 달걀을 넣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근데 하고 많은 그 액체 중에 왜 식초에 담근 거예요? 식초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달걀의 무게를 약 한 60g으로 잡는다면 네. 이 중에서 한 11% 정도가 이 달걀의 딱딱한 껍질을 이루고 있는 이런 탄산칼슘이거든요. 이 탄산칼슘을 식초에 담그면 이 지금 보시면 담근 지 얼마 안 된 이런 계란을 보면 계란 주변에 달걀 주변에 이렇게 기포가 발생한 걸 볼 수 네. 있잖아요. 이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그 아세트산이 탄산칼슘을 만나면 이 물에 잘 녹는 아세트산 칼슘이라는 것으로 변하거든요. 오. 그러면서 이 탄산칼슘 껍질이 벗겨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맹물 지금 2일 안에 넣은 그 달걀처럼 이렇게 아주 깨끗한 형태의 달걀 혹은 뭐 메추리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딱딱하잖아요. 아니, 딱딱한 껍질이 식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진짜 상상을 못했네. 그래서 이 달걀을 저희가 탱탱볼처럼 튀겨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첫 번째 준비한 실험입니다. 와, 잠깐만 한번 봅시다. 네. 식초에 네. 담겨진 달걀 오일산. 요건 사실 맹물이에요. 그래서 식초에 5일 동안 담그고 나서 맹물로 넘긴 거. 예. 네, 옮긴 그런 달걀을 와, 무슨 달걀이 뭔가 신비로운 생명체 같아요. 네,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우와, 이런 식으로 우와. 이런 식으로. 오. 오. 물론 이렇게 터지기도 하죠. 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튕기는 그걸 보니까 네. 너무 신기하네. 이걸로 하면 형님께서도 튕겨 보시겠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너무 하여튼 귀엽게 이쁘게 생긴 것 같잖아요. 예쁘게 크기도 더 커졌어. 네. 그 요만한 메추리알이 이 부풀어 올라서 살이 좀 차오른 그런 그렇죠. 메추리알.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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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튕기시네요. 진짜. 오,
이게 사실 탱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막이 반투과성 막이거든요. 그래서 계란 안에 들어있는 혹은 메추리알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이 물보다 더 진하니까 농도가 네. 물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삼투 현상을 일으켜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계란의 크기보다 혹은 메추리알의 엄청 크기보다 커졌어. 더 커지는 거예요. 와, 비교해 보면 계란도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와, 야, 달걀의 막이 실험에서 봤던 그 반투막 역할을 해가지고 예. 달걀 안으로 물이 스며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야, 그런데 또 재밌는 실험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봅시다. 이렇게 팽팽하고 탱탱한 달걀과 예, 메추리알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구멍이 나겠지. 구멍이 나겠죠? 여기서 찌르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반투화성 막을 뚫고 들어간 이 액체들이 이 구멍을 타고 분수처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에이, 진짜 분수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굉장히 조심하게 구멍을 내야 되거든요. 아, 뭐 질질 새는데? 이 정도면 분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물이 이렇게 좀 힘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장난해? 이게 나옵니다. 네. 침 질질 흘리는 거 아니야? 그럼 한번 원장님께서도 보여주시죠. 잠깐만. 분수의 진수를. 분수를 하는 거는 네. 원래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 아 그렇죠. 로켓도 그렇고. 그럼 여기 위를 찔러줘야 돼. 아 그렇죠. 어. 오! 오! 이게 분수다! 이게 분수야! 어? 야, 이게! 이야, 신기하네. 와! 오케이. 내가 분수를 보여야지. 네. 와. 아니, 근데 난 이 메추리알은 되는데 왜 계란은 안 됐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왜 중간에 탱탱볼 실험하다가 네. 계란을 터뜨려서 식초에서 바로 계란을 꺼내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형님께서 꺼낸 메추리알은 맹물에 이틀 더 담가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투화성 막을 타고 그 물이 들어갔다? 더 많이 들어가서 압력이 좀 더 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형님께서 살짝 이렇게 또 누르신 그 차이도 있고요. 네. 야, 제가 이게 나이 진짜 40 넘어가지고 이제 삼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네. 제대로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스코트 디슨 씨는 이 삼투 현상을 또 어떻게 응용을 해보았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저도요. 뭐 좀 엉뚱해도 우리가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우리 효자손 같은 우리 디슨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슨 씨, 또 어디서 무슨 일을 그렇게 벌이고 계시나요? 짜잔!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꼭 소금이어야 할까? 물보다 농도가 높은 재료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가 볼 거예요. 김치를 담근다고. 네. 야. 김치를 담그는데 아이스티, 코코아, 레모나, 커피, 포카리, 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자, 아이스티 가루. 복숭아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탁탁. 복숭아 탁, 김치. 오. 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야. 복숭아 김치. 아 저렇게 넣네요 중간중간에. 네. 자, 이론적으로는 배추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배추의 숨이 죽을 겁니다. 와, 잘했어요. 후로 아직까진 모를 일이죠. 전 아이스티는 될 것 같아요. 오, 아이스티 배추. 오. 자, 코코아 들어갑니다. 코코아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코코아 야. 순수하게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녹거든요. 제발 대라 효정 틀리게. 코코아 뭐 다 쭉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소금. 자, 소금으로도 하시네요. 예. 네. 이건 뭐 평범하게 통상적으로 되는 아니 거고. 적어도 이제 물이 많이 나올 일반적인 우리. 근데 소금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소금을 넣는 게 아니라 쏟은 거잖아. 소금에 배추를 묻은 거 아니에요? 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줄 알고 하루가 지난 배추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와. 예, 보이네요. 물에 잘 녹는 것들은 대부분 잘 절여질 테니까요. 예. 보니까 비타민 가루. 야, 물이 엄청 나가지고 야, 배추가 절여진 게 확실히 보입니다. 보이세요? 오, 신기하네. 자, 이쪽 아이스 가루. 숨이 팍 죽었어요. 난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스티 맛 섬유질.
근데 괜찮으면 팔아도 신기하네. 괜찮아. 그렇죠. 보이세요? 반짝반짝 물 나오는 거? 숨이 팍 죽었습니다. 거의 소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진짜로 절여진 건가? 진짜로 절여졌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타민. 보세요. 일단은 숨이 죽었어요. 오! 힘이 납니다. 야, 진짜? 비타민 맥주. 얼마나 단 거야 이거? 이야, 힘이 나고 있어요. 이온 음료. 저 이온 음료죠. 이온 음료. 아우 저것도 아우 맛은 저는 몰랐어요. 어떤 이온 음료인지. 레몬이네, 레몬. 레몬 김치. 커피 가루는 되긴 됐습니다. 근데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코아 가루. 이 가루는 아예 1도. 그렇죠, 보세요. 코코아 가루가 배추 안에 있는 쌩쌩합니다. 수분을 오히려 지켜줬을 거예요. 삼투가 작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실제로 맛있는 김치를 담가볼게요. 맛있는 김치가 과연 나올까요? 일단은 물이 나오고 숨이 죽었다는 거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긴 난 거죠. 네, 그럼 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네요. 만들 수는 있죠. 네. 절인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 왔습니다. 절인 배추에 배추 속에 양념을 넣을 겁니다. 자, 천천히 속으로 이렇게 잘 발려지는 것 같아요. 숨 제대로 죽어서. 꼼꼼히 발라줍니다. 나름대로 김치를 좀 담가본 솜씨인데. 네. 자, 다음은 코코아 가루. 코코아 가루로 절인 배추에 속을 넣겠습니다. 코코아 가루는 보니까 잘 절여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볼게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약간 겉절인 숨이 느낌. 생김치, 죽지 생김치. 않았고. 됐습니다. 다음 아이스티 가루로 절인 배추. 이거 보세요. 허허허허. 완전 숨이 죽었습니다. 오. 야 완전히 죽어 있네요. 숨은 죽었는데 과연 아이스티 맛이 날까? 일단 한번 절여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김치 속을 넣잖아요. 네. 그럼 저 가족에서도 삼투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김치 속 때문에. 김치 속이 또 짜니까. 짜잔! 완벽한 비주얼의 김치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색적인 재료를 이용한 김치. 자, 비타민 C 가루를 이용한 김치. 새콤달콤 해야 되는데 건강해지긴 하겠다, 그죠? 그렇죠. 일반 김치 맛이에요. 이상하네. 왜냐면 김치 속 저게 엄청 맛이 세잖아요, 사실. 실험을 가장하면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군침 돌긴 하네요. 이색적으로 쓴 재료에 고유의 향이 나지가 않습니다. 안 나죠. 일반 김치. 얘는 엄청 짜요. 얘는 엄청 힘났죠 이거. 엄청 짭니다. 소금을 저 정도로 넣었는데. 어우 짜요. 일단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소금의 삼투로 숨 죽은 거랑 네,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죠. 농도가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가봤습니다. 제일 잘 절여지는 거는 소금인 것 같아요. 역시 소금으로 김치를 절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자 발명왕 정디슨이었습니다. 아, 역시 실험 정신 안 하는 우리 정디슨. 누가 이 배추를 소금이 아닌 다른 재료로 이 절여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생각은 할 수 있어. 네. 하지만 저렇게 실험을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하죠. 참 신기합니다. 예?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이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이 존재할 때요.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이게 삼투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거? 어떤 거요? 아니, 바닷물의 염도가 이렇게 높잖아요, 이게. 높죠. 근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그 체내 수분은 네. 분명히 바닷물보다 이렇게 농도가 낮은데
이 수분이 이동을 하면서 물고기는 아예 탈수가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아니 그냥 이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맞아요. 네. 정확하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 그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태를 네.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거. 유지시키려고 하는 생명 현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역시 물고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와. 물고기도 이런 삼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몸 안의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네. 그 방법이 바로 배설입니다. 네.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네. 배설을 한다. 네, 맞아요. 오. 담소알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오히려 체내보다 농도가 낮잖아요. 네네네. 담소어는 외부의 삼투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체액 농도를 네.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삼투 순응형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들어온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묽은 소변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으로서 이 삼투 현상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반면 형님께서 질문한 그 해수어는 수분 소실을 막기 위해서 바닷물을 들이마신 후에 농도가 짙은 소변을 아주 조금만 내보낸다고 합니다. 추가로 아가미에 존재하는 염분 배출 세포를 통해서 염류만 몸 밖으로 또 한 번 내보낸다고 합니다. 야, 너무 신기하네. 이게 삼투 현상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생물의 신비까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면서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네. 자, 오늘은요, 일상에 아주 널려 있는 삼투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이 다른 화학 현상과 비교를 했을 때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뭐 아무런 어떤 에너지를 더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그 농도의 차이만 있다면은 이렇게 저절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 우리 주변에는 형광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몇 가지가 이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네. 대표적인 현상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용액에 삼투압보다 더 큰 에너지를 만약에 투입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용매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역삼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형님이 또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역삼투는 또 저희가 다음에 아주 좋은 기회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삼투를 다시 또 복습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네. 우리 차근차근히 좀 진행을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별별 실험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농도가 더 진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여기 별별 실험실로 놀러 오세요. 우리가 삼투로 이렇게 빨아들일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농도가 짙어져야겠네. 네. 짙은 농도로 쭉 이렇게 빨아당겨가지고 쫙. 여기도 저기도 삼투로 물을 내놔 약간 이런 조금 뭔가 지루할 네. 때쯤 되면 또 역삼투로 그냥 쫙 밀어버리는.